반갑습니다. 들으면서 생각의 자리를 비우거나 때로는 채워가는 CEO의 아침 도서관입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책 제목이 너무나 D급 수준인 것 같아 포스트잇으로 제목을 가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난 이후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하게 되는 책입니다. 서점 진열대에서 무심하게 들었던 책인데 읽는 동안 아마 가장 많이 밑줄 그으며 읽게 된 보석 같은 내용이 많은 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그맨이 작가라고 의심으로 읽기 시작하여 고명한 입의 본업을 잊게 만들 정도로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이 모여 글이 되고 문장이 될수록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깊이와 설렘이 모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챈서TV CEO의 아침 도서관 첫 번째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나는 어떻게 장사의 신이 되었나 해서 어떻게 글을 쓰게 됐는지 부분들에 대한 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8페이지. 그런 나의 인생을 바꾼 건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교통사고였다. 의사는 내가 사흘 안에 죽을 거라고 했지만 난 보란듯이 살아났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책 읽기였다. 2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며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닌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도 실패가 없었던 건 아니다. 감자탕집에서부터 실내 포장마차, 닭가슴살 사업까지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돌이켜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공부가 부족했고 내공이 모자랐다. 그러다 5번째 메밀국소로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부분들 또 어떻게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9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이분이 정리해 주신 게 이런 게 있네요. 이 책은 돈과 독서에 관한 책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결국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얘기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삶을 지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과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단 이것만을 당부하고 싶다.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법을 원하며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여기에는 답이 없으니 다른 책을 읽기 바란다.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인생에도 돈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은 없다.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돈에도 성격이 있다. 나쁜 돈, 허망한 돈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돈의 선순환을 통해 벌어들인 건강한 돈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삶의 구조도 바뀌어 신나게 일하는 동안 통장에 돈이 왕창 들어와 있을 것이다. 나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자. 22년 9월 고명환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 책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왜 들어가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는지를 작가가 분명히 들어가며에서 밝혀주셨네요. 자, 그 중에 장을 넘겨서 첫 장부터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이 부분 기승전결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눠놨어요. 기 1장이라고 했네요.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내공해서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우린 그동안 속고 살았다.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진다면 저 친구는 항상 운이 좋아. 뭐 이런 소제목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승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드는 장사 내공 이렇게 해가지고선 또 승을 했네요. 10년째 10억 매출 가능한 이유, 창업 좀 점검해야 하는 것, 장사 육하 원칙, 틀려도 예측은 필요하다 등 소제목으로 해서 타이틀을 잡고 있습니다. 제 3장 부분들에 대한 전에 해당하는 거죠. 생각의 전환을 만드는 독서 내공 해가지고 이른 아침 도서관에 고급차가 많은 이유, 딱 한 줄만 챙기자. 내가 고전을 읽는 이유,
생각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했죠. 자, 결에 대한 내용 부분들에 대합니다. 결은 돈의 선순환을 만드는 부의 내공, 월급의 100만 원을 만드는 방법, 슬로우 스터디 힘, 부자는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 일이 너무 재미있게 통장에 돈도 들어와 등 해서 소제목으로 해서 기승전결해가지고 네퍼트로 해서 차례의 부분들,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소제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에 해당합니다.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내공. 자, 17페이지 소제목에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저자가 참 좋게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게 빨간 줄로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놔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나중에 책을 구매해서 보실 적에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이 빨간 줄 위주로 해서 좋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방법은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돈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어 놓으셨네요. 18페이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두 번째 방법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사실 난 이 철학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해가지고서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페이지에 나옵니다. 목표를 세우려면 지금의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목표만 정확하면 성취하는 길은 쉽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내 능력치보다 목표를 크게 잡기 때문이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꿈이고 희망이고 환상이다.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나 더 했으면 너무 좋은 글인 것 같아서 21페이지에 건너서도 보면 난 돈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돈이 더 벌리는데도 안 벌 수 있는 힘. 내 능력치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난 그게 싫다. 내가 가진 만큼만 가지면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남는 시간엔 책을 읽겠다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돈을 벌게 되면 중간에 나오는 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돈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때가 남을 도와줄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들에 대한 글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22페이지 소제목 우리는 그동안 속고 살았다.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여기는 좀 쭉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을 감고 행복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그려보라. 멋진 집, 좋은 차, 화목한 가정,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그려지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자본주의에 세뇌당한 사람이다. 인간에게는 놀고 먹고 여행할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큰 진짜 행복감이 있다. 바로 무언가를 창조할 때의 행복감이다. 내 일이 힘든 이유는 창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나 거래처가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다. 어린이들이 모래밭에 앉아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 있는 원동력이 창조다. 창조를 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힘들지 않다. 라고 나오죠. 정말 좀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23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행복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행복은 무언가를 만들며 느끼는 성취감이다.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꼭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룰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새벽 4시 반에 가슴 설레며 회사로 향하는 재벌 총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에 그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이다. 그들이 놀려고 하면 뭘 못하겠는가? 그리고 안 노를까봐. 아니, 놀아보고 즐겨봤다. 그리고 그렇게 노는 것보다 새벽 4시 반에 회사에 출근해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을 것이다. 페이지 넘겨서 24페이지 하단에 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라도 생각을 했다. 왜 나는 아직 자가용도 없이 이런 숨막히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자가용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연봉이 2배가 될까? 이런 질문이라도 던져야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으니 인생이 변할 리가 없다. 나에게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인생이 바로 변한다. 최근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우리들은 질문을 받으면 해답을 찾는다. 내 연봉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루에 100번씩 물어보면 뇌는 결국 답을 찾아낸다. 아이디어는 그렇게 탄생한다. 절박하게. 내 가족을 당장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시궁창에 갇혀 사는 우리 가족을 내가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계속 물어보면 결국 우리의 뇌는 답을 찾는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수천억짜리 회사가 되고 세계인이 살아가는 제품이 된다. 이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다가 고생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읽을 적에 아주 이건 정말 좋았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감정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진다면 26페이지 현실이 악몽같이 느껴진다면 눈을 뜨면 된다.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지는 건 아직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눈을 뜨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못난 부분이 있다면 못났다고 인정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모자라다고 인정하자.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확한 점수를 매겨라. 나를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상 일은 딱 2가지로 구분된다.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우리는 매일 먹을 것,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입을 옷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리는 비를 멈추도록 선택할 수는 없다. 페이지 정에서 28페이지 걱정은 생각이 머무른 것이고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이 없는 일은 받아들이면 된다. 내리는 비, 부는 바람, 몰아치는 파도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비를 피할 것인가, 그냥 마실 것인가, 파도를 구경할 것인가, 파도를 탈 것인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 눈을 뜬다는 것은 곧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질문 없이 하루를 산 사람은 악몽 속에서 하루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다. 눈을 뜨고 질문을 던지자.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자. 질문을 던져야 해답이 돌아온다. 만약 당신이 길을 가다가 평생 꿈꾸던 이성을 찾았다고 해보자. 말을 걸고 싶지만 용기가 없다. 애인이 있을까?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겠지? 이렇게 혼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럴 때 고민을 상대에게 던져버리면 된다. 그 이성에게 뚜벅뚜벅 다가가서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이상형이세요. 전화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만 던지면 끝이다. 그 다음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상대방이 하게 된다. 그 답은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지만 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반드시 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성공 확률은 50%, 하지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100% 실패다. 질문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어서 세상을 향한 고민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세상에 그 질문을 던지면 된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직장에 다닌다면 남이 시키는 일 대신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시작을 해야 세상이 답을 준다. 단 무턱대고 시작하라는 말은 아니다. 많이 읽고 생각하면 저절로 준비가 되고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다.
저 친구는 항상 운이 좋아. 이 31페이지.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내가 투자한 코인이 수천만 배 오르는 것은 운이 좋은 것도 기적도 아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을 만들어내는 기적은 다르다. 기적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루 30분의 독서가 쌓이고 쌓여서 기적이 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쓰고 외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33페이지 하단에 수컷 나방은 자신의 소명을 한다. 자신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암컷 나방을 만나 짝짓기를 하고 자신의 이세를 생산하는 것이다. 목표를 알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별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해도 쳐다보지 않는다. 수컷 나방의 모든 신경은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암컷 나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이 좋다고 말하는 목표가 아닌 나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 떠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죠. 여기에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맞아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항상 운이 있는 거고요. 자, 36페이지 마법의 주문 미리미리. 여기도 참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도움되지 않는 쉬운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해야 할 일은 생각만 해도 힘들다. 몸이 아프다. 기분이 별로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미룬다. 그냥 미루면 죄책감이 드니까 도움이 안 되는 쉬운 일을 한다. 쉬운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결국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된다. 이제 미리미리 하자. 급하고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해야 한다. 당신은 알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그 일을 생각하며 미리미리라고 외쳐라. 몸이 안 움직이고 게을러질 때 바로 외쳐라. 미리미리.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겨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39페이지 왜를 어떻게로 바꾸면 답이 보인다.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림, 아주 좋은 글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이 있다. 바로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것이다. 자,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손님이 없지? 를 손님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살이 이렇게 찌지? 살이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순이익이 적자지? 순이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세금이 이렇게 많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늘 돈이 없지?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꿈이 없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쓸데없이 바쁘지? 계획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출근하기 싫지?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지? 책을 통해 내 임계점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눈치만 보고 살지? 당당하게 거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끌려다니며 살지? 세상을 지배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하는 일마다 꼬이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돈을 못 벌지? 목표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운이 없지? 운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행복하지 않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질문을 올바른 방향으로 던져야 정답이 찾아진다. 왜를 어떻게로 바꾸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모든 것에 적응해라. 저절로 어떻게가 입에서 나오도록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왜는 딱 한 번만 사용하라.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42페이지 하루 100번 100은 외쳐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려면 100일 동안 하루에 100번씩 외치면 된다. 100일이 지나면 처음에 자신이 세운 목표가 바뀌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뀐 목표가 바로 실현 가능한 목표다. 스스로에게 매일 100번씩 외치면 스스로 알게 된다. 내가 경험한 100일 동안 하루 100번 외치기 과정을 소개하겠다. 라면서 2021년 8월 21일부터 하루에 이제 외쳤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100일 동안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월 6일 마감해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와있네요. 목표액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외치는 걸로 바꿨다. 올해 10억을 벌었습니다. 매장에서 2억, 개그맨으로 1억, 벌고 책을 46만 6,667권을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네요. 47페이지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외치고 나니 용기가 생겼다. 이유가 뭘까?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면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목표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48페이지 처음에 원칙대로 원대하게 외쳐라. 한국의 스티븐 잡스가 된다. 삼성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든다. 요식업에서 백종원보다 유명한 대가가 된다. 내가 만든 브랜드가 대기업에 1조 팔린다. 원대하게 외치다 보면 결국 지금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룰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걱정 마라. 목표가 축소된 게 절대 아니다. 오늘부터 외쳐보자. 원대하게. 이 글을 읽었다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외치지 마라. 크게 시작하면 저절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된다. 미리 작은 목표를 설정하지도 마라. 하루에 100번 외친다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의 자신의 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하루 동안 당신의 꿈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내 꿈을, 내 목표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나는 누구인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내고 내 몸값을 계속 올려야 한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책을 꾸준하게 읽으며 하루 100번씩 외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마치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라는 진부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정답이다. 인생의 진리는 심플하다. 50페이지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라.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라.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않을까부터 생각해야 한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에는 가지 마라. 꼭 봐야 될 프로그램이 아닌 TV는 켜지도 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은 하지 마라.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은 먹지 마라. 팔지 않아도 되는 메뉴는 팔지 마라. 하지 않아도 되는 후회는 하지 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읽지 않을 책은 주변에 펼쳐놓지 마라.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라. 늦잠은 자지 마라.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마라. 특히 험담. 52페이지 그래도 그때가 재미있었어. 낮과 밤이 합쳐져 하루가 된다. 어둠과 밝음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루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행복과 불행이 합쳐져 있다. 행복과 불행이 공존해야 완벽한 인생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을 싫어한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사실 불행은 없다. 불행은 조금 요란한 행복일 뿐이다. 불행은 우리를 울고 신음하게 만들지만 그뿐이기 때문이다. 53페이지. 혼자만의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독서는 이제 3,000권 이상의 독서 내곡으로 내 몸에 쌓였고 난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직 내 길을 찾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사고 이후 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고 지금까지 1초도 끌려다니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닥친 고통,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은 어쩌면 당신을 살리기 위한 고통이고 짐인지 모른다. 나의 교통사고가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준 것처럼 아프리카 부족이 들고 다니는 무거운 돌, 그 돌이 목숨을 살리는 돌이 되어준 것처럼. 그러니 내 인생에 어둠이 있다면 어딘가 던져버리는 대신 껴안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짐을 꼭 안아주라. 한자의 밝은 명자를 보면 해와 달이 함께 있다. 심지어 달을 뜻하는 월자가 더 크다. 우리 인생엔 어둠의 시간이 더 길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한다. 다시 한번 명이란 글자를 보라. 달이 60%, 해가 40% 정도 된다. 어둠이 커야 진정한 밝음이 된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아픈 것을 견뎌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만의 방법이 있다. 바로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58페이지 오늘의 법칙. 내일은 없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그러니 오늘 행복하라. 그것이 매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가올 오늘에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오늘 가진 돈으로 오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오늘 가진 돈이 적다고 불평하며 불행해하는 사람은 다가올 오늘의 천하를 가져도 적다고 불행해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법칙이다. 미래를 믿지 마라.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다가올 오늘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진 게 많든 적든 오늘 행복할 수 있다. 마음가짐의 문제다. 방법을 찾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눈치도 보지 마라. 아마 본인이 떠올린 것보다 많은 초록색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못 찾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니까. 난 돈이 없던 시절부터 이 사실을 알고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다 보니 돈이 많아졌을 뿐이다. 그때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다. 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이다. 자꾸자꾸 행복하다고 말하라. 우리 죽음의 순간도 오늘 맞이하게 된다. 다가올 오늘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죽음을 맞는 오늘에도 행복할 수 있다. 부디 미래에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마치 죽은 후에 행복하겠다는 사람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없고 미래도 없다. 계속되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단지 오늘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 단 행복하라를 즐겨라로 착각하지 마라. 즐기는 것은 행복의 극히 일부분뿐이다. 성취의 행복을 느껴야 한다. 61페이지 5, 4, 3, 2, 1 시작.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피하지도 미루지도 말고 지금 당장 전면으로 막 써야 한다. 예비 동작이 많으면 안 된다. 금연을 해볼까 생각했다면 당장 시작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담배만 다 피우고 오늘이 27일이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한다.
독서를 결심했다면 당장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손에 책을 쥐어야 한다. 떠오르는 핑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결심한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특히 결과는 생각하지 말자. 일단 행동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기다려보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연습하면 된다. 5초의 법칙 저자 멜 로빈스는 5, 4, 3, 2, 1이라고 외친 다음 마음먹은 일을 바로 시작한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기 바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지만 몸이 안 따라줄 때 알람 소리가 울리면 5, 4, 3, 2, 1이라고 외친 다음 벌떡 일어나면 그뿐이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다이어트 중인데 밥 더 먹으면 안 되는데 5, 4, 3, 2, 1 숟가락을 놔버리면 된다. 그뿐이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복잡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보다 짧은 시간 안에 단순하게 내린 결정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말콤 그래드웰은 블랭크에서 짧은 순간에 내린 결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며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보여준다. 생각과 행동은 단순하게 만들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일단 첫걸음을 내디뎌라. 행동에 옮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만 구하느라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이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미 트렌드가 지나지 않을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성공한다. 또한 실패한다를 말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바로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실패가 두려운 걸까? 아니다. 사실은 실패 자체보다는 실패함으로써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한다.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한계를 빨리 알아내고 인정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내 한계를 알아내는 방법은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이 성공하면 더 큰 목표를 향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이 온다. 그 지점이 나의 한계점이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나의 능력치를 키우면 된다. 모든 성공한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친다. 내 한계를 안다는 것은 내 그릇의 크기를 아는 것이다. 그릇의 크기가 바로 내공이다. 내공이란 감당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 자신의 그릇을 더 키우고 싶으면 내 공부터 써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다. 당신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 그릇을 채웠는가? 채웠다면 더 큰 그릇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릇에 만족하는가? 아직 못 채웠다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시작해보자. 당신은 얼마를 목표로 할 것인가? 너무 막연한가? 그렇다면 일단 지금 수입의 2배를 목표로 삼아보자. 내 몸값을 지금의 2배로 키우겠다고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웠으면 내 몸값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자신의 질문을 던지며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지금 당장 시작하라. 아니, 당신은 이미 시작했다. 67페이지 행복의 비결은 딱 2가지다. 돈이 굉장히 많은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장을 멈춰서 그렇다.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즐기는 데만 초점을 맞출 뿐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토니 로빈스가 쓴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행복의 비결은 딱 2가지. 성장과 감사다. 성장은 늘 행복을 동반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다. 시간을 지배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가슴에 열정과 희망이 가득하다.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으며 모든 순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행복을 동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감사다. 고난과 실패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성장과 감사는 삶의 원동력이다. 성장과 감사만 있으면 돈이 얼마든지 따라온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성장과 감사를 이해하면 돈은 필요한 만큼 알아서 들어온다. 성장의 기쁨을 느껴보라. 감사의 평온함을 느껴보라. 성장과 감사가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 지금 당신의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다면 두 가지를 체크하라.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진심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70페이지. 잘 안 될 때 반대로 법칙.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고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반대로 하면 된다. 실패하는 식당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제일이 나쁜 재료를 사용한다. 실패하는 식당은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몸이 편하고자 친절을 게을리한다. 실패하는 식당은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 실패하는 식당은 길게 보고 오랫동안 장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급한 마음에 눈앞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갑자기 실행에 옮기고 싶은 충동적인 생각은 대부분 나에게 해로운 반면 천천히 해도 된다며 자꾸 미루는 생각은 나에게 이롭다. 그래서 우리는 청개구리가 되어야 한다. 갑자기 생기는 충동적인 감정을 실행에 옮기지 말고 참아야 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욕망은 반대로 실행하면 성공한다. 카페에서 달달한 게 당길 때 반대로 건강한 음료를 마셔라. 좀 더 자고 싶을 때 반대로 바로 일어나라. 술 한 잔 더 마시고 싶을 땐 반대로 바로 술자리에서 일어나라. 좀 더 먹고 싶을 때 반대로 숟가락을 내려놓아라. 패스트푸드가 먹고 싶을 때 반대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을 땐 반대로 좋은 재료로 장사하라. 고객에게 화가 날 땐 반대로 더 친절하게 대하라.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가게는 없어 라고 생각될 때 반대로 다른 가게를 한 바퀴만 더 돌아보자.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들 땐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자. 막 돈이 쓰고 싶을 때 반대로 우량주를 한 주 사자. 세금, 자산 등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땐 반대로 더 공부하자. 이 정도면 완벽해 라고 생각될 때 반대로 한 번만 더 연구하자. 여기까지만 읽고 자야겠다라고 생각될 때 반대로 한쪽만 더 읽어라. 사람에게 속아서 화가 날 때 반대로 용서하라. 저놈 때문에 이 일이 잘못됐어 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반대로 자기 탓으로 돌려라. 여기까지 읽고 설마 이렇게 한다고 성공하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반대로 외치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실행에 옮겨라. 청개구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욕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렇게 해서 기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글을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에 해당하는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대공편이었습니다.